세운을 볼 때는 하나의 오행이나 육신을 만나서 먼저 상생으로 볼 건지 상극으로 볼 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생을 먼저 할 건지 상극을 먼저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사주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상생을 하게 되면은 전에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유지가 되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던 일이 올해도 연속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과하거나 설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설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바꿔야 될 것, 그리고 이제 실력이 모자라서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하게 되거나 이기적이게 되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주변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과의 마찰이 예상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증을 거쳐야 되거나 실적을 내야 되거나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문제가 이제 상극에서 발생이 돼요. 상극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생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던 사주는 이때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생을 계속하고 상극을 하면은 성공을 하는 운이죠. 그리고 상충과 상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봐야 돼요. 상충과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극이 해소가 돼서 원만해진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상호간에 서로 상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상극을 당하고 있던 사주는 합을 만난 이후에 배척을 당하게 되죠. 합을 만난 운에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강약이 지나치게 이렇게 차별이 되게 되면은 또 배려를 받는 게 있어요. 서로 싸우는 것은 기운이 비슷할 때 싸우는 거지, 이렇게 힘의 차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게 되면은 오히려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배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강한 편인이 약한 식신을 극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뜻을 합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걸 상대를 반드시 깨기 위한, 없애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각자 자기가 상생을 받지 않으면은 불균형한 규약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불균형해지는 것을 이제 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상합을 보거나 상충을 보는 것은 오행과 육신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자리를 살피는 거예요. 국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운은 월지를 기준으로 하고 가정적 기운은 일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과 충을 이제 오행이나 육신으로 통변하려고 하지 말고 자리로 통변을 하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대개 사주를 볼 때
아이들 사주를 볼 때는 상생을 먼저 보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은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능력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생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만 어른은 상극을 먼저 보죠. 능력을 경쟁해야 되기 때문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른은 그럼 몇 살부터 어른이냐? 대개 20세 이후를 어른으로 보시면 돼요. 무술년의 무토가 식신으로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 이 식신이 생제를 하느냐 제사를 하느냐 먼저 봐야 돼요. 그럼 무토가 식신이 되려면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죠. 그러면 생제를 하느냐 제사를 하느냐, 그 제사를 하기 위한 준비된 상황을 그 다음에 또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제사를 했으면은 비견이 살아났는가 살아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생제에 의해서 식신생제를 했으면은 편인을 제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생제라고 하는 행위가 들어가고 또 준비가 들어가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행위 속에는 제살이냐 생제냐가 들어있고, 제사를 한다는 것은 지위나 신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생제를 하는 경우는 이제 돈이나 어떤 그 소유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준비를 본다는 것은 근황하냐 근황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내가 근황하든 근황하지 않든 일단 식신이 들어왔으면은 행동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식신 제사를 했으면 비견이 살아나야 되고, 식신 생제를 했으면 편인을 제압을 해야만이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일간은 되게 식신운보다는 상관운이 먼저 들어오죠. 되게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가 되는 어떤 상관 경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생제를 보는 거예요. 식신이 관을 보는 거는 제살이죠. 현관을 보는 거니까 제살인데, 상관이 관을 보는 거는 경관인 거예요. 생제를 하는 거는, 이제 식신이 생제를 하는 거는 되게 편제를 생하지만, 상관이 생제를 하는 거는 정제를 생하죠. 그리고 나서 준비에 대한 것은 상관이니까 인성의 역할이냐 생제가 되는 겁제의 역할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이제 상관 경관을 했으면은 겁제가 살아났다라는 그 자체는 이제 공을 세운 것이 되고요. 겁제가 살아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까지 나의 공이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겁제가 살아나지 않았으면은 내부적으로만 공을 세운 게 되는 거죠.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가 되는데,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이제 겁제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인 거죠. 생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내가 한 행동이 되는데, 행위가 되는데, 상관생제를 했으면 정인을 반드시 제화를 해야 돼요.
그 말은 변화에 대한 이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변화, 고정관념을 벗어난 변화를 통한 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연문에서 음가는 항상 상관이 먼저 들어오고 양가는 항상 식신이 먼저 들어오죠. 그러니까 상관이 먼저 들어온다는 스타일은 항상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식신이 먼저 들어온다는 것은 전에 하던 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은 바꿔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식신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써야 되는 식신과 미래를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하는 상관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식신운이 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준비라는 건 뭐예요? 근황에서 나온다고 했죠. 근황해 있어야 되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관운이 왔다라고 하면은 먼저 외부에 작용이 되는 재생관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부에 조정이 되는 겁재로부터 왔는가를 봐야 돼요. 이 정관이 재생관을 받으려고 왔는가 겁재인 내 잘못을 지적하러 왔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재생관으로부터 왔으면 인성이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는 내 능력을 인정해 주러 온 거죠. 그런데 겁재를 제압하러 왔으면 앞으로 살아갈 길에 무엇을 제거해야 한다고 왔어요. 제거하려고 온 거예요. 정관이 재생관으로 왔으면 인성이 받았으니까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공을 세웠으니까 그 공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겁재를 제압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네가 어떠한 걸림돌이니까 제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죄사주는 재생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평생 재생관 운은 오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재생관이 되지 않으니까 평생 관운이 올 때마다 뭔가 떼어내야 될 일만 있지 공을 인정받거나 내가 좋아질 일은 없다는 얘기죠. 늘어난다거나 이런 건 없고 항상 내 영역이 줄어들고 뭔가를 떼어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런 일만 오는 거예요. 무재사주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양간은 일간은 이제 항상 편관부터 오는 것이고 음간은 정관부터 오는 거예요. 가령 임수일간이 무토는 편관이 되는 것이고 계수일간의 무토는 정관이 되는 거죠. 편관이 도착한다 그러면 먼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식신이 능력을 발휘하면 되죠. 그동안에 내가 준비해오고, 그렇죠? 이렇게 훈련해오고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상관은 미리 상대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상관은 항상 내 능력을 쓰기보다 상대의 능력을 쓰기 때문에 상대의 능력을 역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리 상대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식신은 자체 능력을 만들어야 되고요. 상관은 상대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가서 잡으면 되죠. 건물을 사려고 하면 식신은 주라고 돈을 모아야 되고
상관이라는 것은 어떤 놈이 망하는가를 찾아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공식적인 게임, 식신이 하는 것은 공식적인 게임이겠고 상관이 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살이 이제 재생살로 들어오게 되면 편인이 받게 되죠. 그거를 요것도 식신과 같은 이치니까 미리미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을 했는가 안 했는가예요. 그것으로다가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양간은 편관부터 왔기 때문에 식신으로 상대가 올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관은 미리미리 어떤 시세 변화, 상대의 움직임에 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얼른 투자를 하면 되죠. 항상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사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보조사, 학습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을 때 재생살이 이제 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볼 때 식신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관만 보는 것이고요. 상관은 보지 말고 상관이 먼저 들어오면은 상관의 인연관을 보고 식신은 보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식신을 쓰는 사람은 식신만 쓰지 상관은 쓰지 않는다는 얘기세요. 상관이 먼저 들어오는 음간 같은 경우는 상관만 쓰는 거지 식신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이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정관의 인생관을 봐야지 편관은 신경 쓰지 말고 보지도 말아라. 만약에 내가 양관이라서 편관이 먼저 들어왔으면 편관만 보면 되지 정관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식신이 먼저 들어오는 양관의 일관이라면 상관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음관은 상관부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관부터 가야죠. 그렇죠? 상관운에 상관경관을 하니까. 그리고 정관운에 상관경관을 하니까. 그러면 상관운에 상관경관을 하는지 정관운에 상관경관을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양관은 식신부터 들어오고 편관부터 들어오죠. 식신운에 식신제사를 하고 편관운에 식신제사를 하는데 내가 무토가 식신으로 들어와서 식신제사를 하느냐 무토가 편관으로 들어왔는데 식신제사를 하는가 이거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이걸 이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연운을 보게 되면 그 해 운만 보는 게 아니고 10년 운을 봐야 돼요. 음간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들어온 5년 운을 봐야 돼요. 원래 무토일간이 정관으로 들어오면 일간은 개수가 되는데 개수일간 같은 경우는 음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먼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화일간이면 무토가 상관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개수일간은 정관으로 오겠죠. 그러면 개수일간이 정관이 들어왔으면 상관 경관을 하나 하지 않나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개수일간은 상관이 갑목이죠. 갑목. 그러면 지난 갑오년에 상관을 잘못 써서 지금 탈이 나는가 안 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개수일간이 상관을 썼으니까 분명히 갑오년에 간목이 들어오는 해인 지난 갑오년에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오, 을미, 병신, 정유 이렇게 이제 항상 5년마다 오는 거죠. 상관을 썼으면은 상관 경관을 했으면은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요때 이제 정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5개년 계획이라고.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운 다음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재성운이 오게 되어 있죠. 이거는 2년간 식상이 펼쳐놓은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결과가 나오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신을 먼저 펼친 자는 3년차인 편제에서 결과가 나오고, 가령 간목일간이 병신년에 식신운이잖아요. 병화가 식신이잖아요. 2016년 병신년에 병화로다가 식신을 펼쳤다 그러면 무술년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2016년에 일을 한 거를 시작한 거는 2018년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상관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간일간인, 만약에 을목일간의 상관은 병화죠. 그러면 지난 2016년에 병화라고 하는 상관을 이제 썼을 거 아니에요. 상관생제를 했던, 상관경관을 했던. 그러면 상관생제를 했으면은 그 2년 후인 무술년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니까 당연히 정제가 와야 되는 거죠. 그 을목일간이면은 을목이 무토는 정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관을 생제로 쓴 사람은, 식신을 생제로 쓴 사람은 항상 재성운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운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의 식상을 어떻게 펼친 건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의 운을 원할 필요는 없어요. 혹시 전년도에 이제 식상으로다가 능력을 펼쳐가지고 재성의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식상기 사주에 없어서 못했거나, 내가 신약해서 식상을 쓰지를 못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재성운이 오게 되면은 식신생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렇게 됐을 때, 재성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되게 제극인으로다가 이권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식신생제, 상관생제로 능력을 펼치는 사람들을 제극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거강꾼이나 중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에이전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매니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능력을 펼치는 거예요. 대개 연운을 보러 왔으면은 항상 10년을 봐야 돼요. 10년을. 2018년도 무술년에 왔다고 해서 무술년 연운만 보면은 결과가 안 나와요. 애를 쳐다보면은 이 아이가 원래만 사는 게 아니고 10년 후까지 산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얘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식상을 먼저 봐야 돼요. 만약에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이 운세를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식상을 언제 썼나를 봐야 돼요. 식상을
간목일간, 을목일간에 식상을 쓰는 거는 병신년부터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운세부터 봐야 돼요. 만약에 임수나 개수일간이 운세를 보러 왔다 그러면은 임수 개수의 식상인 간목 을목이 언제 왔나? 그러면 2014년 갑오년, 2015년 을미년 이거를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병화일간이나 정화일간이다 그러면은 그 식신인 무술년부터 원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나이대로 30년을 보면 돼요.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사는 것 같고 식신상간운이 매년 들어오는 것 같지만 10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은퇴할 때까지 식상운이라고 하는 것은 딱 3번 정도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3번에서 결론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을 볼 때는 내가 살아온 지난 시절의 내력을 사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관사를 봐야죠. 관살운을 보게 되면은 그 중간에는 여지없이 재성운이 오게 되어 있죠. 식신을 보고 재성을 보는데 요 가운데 재성이 끼어 있잖아요. 재성을 볼 때는 식상이 능력을 펼쳐서 그 결과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식상운에서 능력을 펼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재극인을 보는 거죠. 내가 식상으로 능력을 안 펼쳤으니까 주변에는 능력을 펼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 너 돈 좀 벌었냐? 그럼 내가 투자해 줄게 이런 식이에요. 에이전시, 뭐 매니저, 재테크, 거강꾼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운을 10년씩 끊어서 보면 돼요. 그러면 식상을 먼저 보라 그랬는데 식상이 오기 전에 식상운이 오기 이전에 반드시 비견겁재운이 있다는 게 있어요. 비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 해가 비견운이고 어떤 사람은 겁재가 들어오는데 반드시 양간일간은 비견이 먼저 들어오고 음간일간은 겁재가 먼저 들어오죠. 그러면 비견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분수는 어느 정도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하는 해예요. 그 비견겁재운에는 일간이 근황하게 되면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근황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느림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이제 비견겁재운에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나서 식상을 그 다음에 식상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근황뿐만 아니라 지난 시절에 비견이 인성을 얼마나 설화했는가 아니면은 얼마나 설계했는가를 보는 거죠. 일간이 근이 근황하고 혹은 근약한 것은 항상 미래에 나의 행위와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겁이 인성을 설계했나 혹은 설화했나 이거를 봐야 돼요. 비겁이 인성을 설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간이 나 자신의 능력이 훨씬 비견겁재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절에 자기 능력, 내 능력의 우월성을 알리면 되는데 만약에 인성이 관살의 생화를 받지 못한 인성이다. 그러면은 비견이 비견이 일간보다가 능력이 훨씬 우월하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인성이 관해생을 못 받았으면 비견이나 겁재는 인성을 설기한 거잖아요. 인성이 관해생을 받았으면 비견겁재는 인성을 설화한 거잖아요. 설화를 했을 때는 일간의 능력이 우월해서 비견겁재가 일간의 능력을 유료로 쓴 거예요. 유료로 쓴 거지만 일간이 인성이 관해생을 받지 못한 일간인데 비견겁재 와서 인성을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견겁재의 능력이 내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간의 근과 인성의 설기, 설화로다가 자기의 분수, 자기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양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비견이 먼저 오니까 먼저 조사해야 될 것은 내가 근황한지 근약한지 구분해야 되겠죠? 근황하면 내가 사람을 거느린 것이고 근약하면 상대가 나를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력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성이 이제 관해생을 받았느냐? 그러면 설화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 관해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설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실력조사, 비견겁재와 나와의 실력조사를 하는 거죠. 이때 이 실력조사가 잘못되면은 이 시기를 놓치면은 10년 동안 자기 위치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은 반드시 관살의 생을 받나 안 받나. 근데 내 사주에는 인성이 없는데요. 내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 주변에서 자기를 경쟁자로 취급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전혀. 내 사주에 재성이 없다 그러면 누가 지나가도 내가 그 상대를 안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인성이 내가 무인성 사주다 그러면은 상대가 나를 안 알아봐 주는 거고, 내가 재성이 없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안 알아봐 주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아무리 화장 예쁘게 하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무인성 사주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경쟁자로 인정 자체를 안 해줘요. 그래서 비견은 먼저 내 능력을 체크해야 되는데, 겁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경이나 경쟁자의 능력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그 경쟁자에 맞추어서 자기 능력이 자기 위치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감명하는 방법은 비견하고 똑같은데 조사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면 연운에 겁재가 오는 스타일의 사장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항상 신경 쓰는 게 경쟁자의 상황을 신경 쓰고 경쟁사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신경 쓰겠죠. 항상 상대에 대해서, 경쟁자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렇지만 비견운이 들어오는 스타일은 항상 자기 상황, 그렇죠? 우리 회사 상황, 자기 상황, 이거부터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간인 겁재가 먼저 들어오는 스타일은 항상 경쟁자나 상대부터 조사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스타일이라면은 비견이 먼저 들어오는 양간은 항상 자기 자신부터, 우리부터 조사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운은 10년 동안에 자기 위치, 자기 능력을 조사하는 건 비견 겁재운이세요. 그래서 내가 근황하면은 비견 겁재를 거느리는 것이고, 근약하면은 비견 겁재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성을 설계했나 설화했나에 따라서 그 기준은 뭐라 그랬죠? 기준은 관이 인성을 생했으면 설화를 한 거고,
관이 없어서 인성이 관의 생을 못 받았으면 설기를 당한 거다. 이거에 따라서 내 능력이 비견이나 겁재보다가 못하냐 더 나으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와 이러한 능력을 판단하는 기회는 비견 겁재운밖에 없으니까 10년 동안에 다시는 이걸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상운이 오게 되면은 재성운의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으로 내가 능력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건 항상 제극이네. 제극인을 좋게 말하니까 재테크나 거간이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제극인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재수예요. 재학습이에요. 매우 힘든 시기예요. 지난 5년 세월 동안에 투자가 왕창 무너져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번복 현상이에요. 제극인을 해서 거간이라 그러고 재테크라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죠.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돈이 없는데 무슨 재테크를 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 무슨 거간을 해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살아온 것들이 실패의 연속이었으니까 다시 준비하라는 거죠. 이렇게 비견겁재운은 타인들과 나, 경쟁자와 나와의 위치의 높낮이를 정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근양했다가 대운에서 이렇게 근황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근황 취급을 해서 10년 동안 근황 취급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남과의 어떤 능력 위치를 근황 취급을 해서 정하면 돼요. 항상 능력은 인성과 식상 그리고 비겁으로 정해요. 그리고 자기의 높낮이라고 하는 위치는 내가 비견겁재를 거느려야 되나 내가 비견겁재 밑으로 들어가야 되나 하는 것을 항상 근으로 정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끔가다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이 제가 인수일간인데요. 근이 해자도 근이고 신금도 근이고 지지의 신도 근이고 진도 근이냐라고 물어봐요. 임수일간의 근이 해자에도 있고 신도 있고 진에도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물론 다 근이죠. 그런데 근의 사용 용도가 다를 뿐이잖아요. 임수가 해자의 근을 했으면 식상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임수가 신금의 근을 했다면 식상을 제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고 관살에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임수가 해자나 신의 근을 했다 그러면 식상을 쓰는데 해자의 근을 한 것과 신의 근을 한 것의 그 위력이나 의미가 서로 다른 거죠. 생지의 근을 한 것은 관에 적응을 하라는 능력인 것이고 해자의 근을 한 것은 식상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수가 진의 근을 했다 그러면 진은 뭐예요? 모강절이잖아요. 괜히 근도 아닌 곳에다가 근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이라고 착각해서 식상한테 힘을 쓰려고 그러다가 탈진돼서 오기만 생기는 이제 오기의 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간의 신앙을 찾으라 그랬더니 뭐 인성원령, 비겁원령 이게 이제 인성인 거예요. 이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 편인, 비견, 겁재, 원령은 이게 신앙이죠. 나머지들은 다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일간이 뭘로 신앙했느냐일 뿐이지 무엇으로 준비했느냐는 근에서 찾으면 되는데 일간이 뭐 신앙했느냐 그 자체를 찾지를 않아요. 내가 그날 뭐를 했느냐에 따라서 뭘 준비했느냐를 알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뭘로 준비했느냐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 신앙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신앙 자체의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식상으로 쓰기 위한 준비를 했느냐 근으로 관을 쓰기 위한 준비를 했느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근을 보는 거지. 무슨 뭐 신앙하면 좋다 신약하면 나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와 능력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 근을 찾는 거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실력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실력의 차이가 어떠냐를 보기 위해서 인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는 다 쓰는 거예요. 을목일간이 5월이다 가령 그러면 당연히 식상월령이잖아요. 그럼 신약이죠. 내가 근으로 신앙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근본이 식신상관월령은 신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양인격이나 걸록격이다. 그런데 나는 사주 8자 중에서 6자가 전부 재성인데요. 식신하고 재성밖에 없는데요. 그러더라도 이거는 신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신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뭘로 약해졌느냐를 찾는 것이지 신앙이냐 신약이냐가 아니라 신앙은 신앙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호랑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호랑이로 태어났는데 내 주변에 식신제사로 그리고 이제 재성관으로다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호랑이가 여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신앙인데 신앙이 약해진 거죠. 약한 호랑이라는 뜻이죠. 누구한테나 비겁이나 비겁운이 오기 이전에 인성운이 오죠. 그 인성운이 오기 이전에 관살운이 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겁운 전에 인성이 온 거냐 관살운 다음에 인성이 온 거냐 요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식상, 재성이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인성운이 왔다 그러면은 이 인성운이 관이 끝나고 나서 인성운이냐 비견이 시작되기 위한 인성운이냐 그러니까 출발이 여기서 시작이냐 인성운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냐 여기에서부터 이어서 시작이냐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관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다 그러면 이 관의 능력을 내가 이어받은 능력이 있는 인성이냐 관이 여기서 단절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면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인성이냐 내가 새롭게 준비하는 인성이냐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행으로 바꾼다면은 가령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금생수 받은 인성이냐 아니면 수생목을 하는 인성이냐 금생수를 받지 않고 그냥 수생목을 하는 인성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겨울의 끝인가 겨울의 끝자락이냐 봄의 시작자락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성으로 살다가 시작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이 금 다음에 오는 인성이냐, 이거는 없이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인성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겨울의 끝인가 봄의 시작인가에 따라 갖고 능력의 차이가 완전히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가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지금이 시작하는 것이냐 끝나서 오는 거니까 나는 전문가로 온 것이냐,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특허도 가지고 있고 가치 상승을 크게 한 금생수를 받은 인성이냐, 비겁 이전에 온 인성이라서 새롭게 지금서부터 능력을 준비해야 되느냐. 인성운에 내가 능력을 만들었으니까 비겁이 어떤 그 능력을 쓰는데 어떤 능력을 쓰느냐를 구분하라는 거죠. 근데 사주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성운에 이거 구분이 되지 않으면 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관사를 통해서 관사를 지나온 인성이라면 당신은 앞으로 30년 운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사의 생각을 받지 않은 인성이라면 당신은 항상 10년마다 운이 이렇게 잘라지게 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능력이잖아요. 자기의 주특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되면은, 인성이 준비를 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그게 경험으로 자기한테 녹아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인성운을 거쳐서 또다시 10년이 오게 되면 자기 가치가 전문가 수준이 되어서 거의 브랜드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30년째 내 나이가 50이 넘고 20에서부터 인성운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30, 40, 50이 되었을 때 30년째 인성이라고 하면은 남들한테 전해도 될 나만의 주특기에 특화된 상품, 특화된 브랜드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인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관이 없다 그러면은 인성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면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정말해서 번복. 그 번복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망하고 실패하고 또 시작하고, 실패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 이게 이제 연속으로 된다는 거예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의 일간을 원활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제극인이라고 하는 도전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지배력을 갖게 돼 있어요. 재성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재성은 뭐예요? 내 아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일간을 원활하게 생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능력, 실력, 위험, 이런 것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극인을 딱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굴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극인이 왔다? 그러면 재성이 나보다가 능력이 더 뛰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후배나 자식이나 아랫사람,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내 권한을 양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능력이 없어지니까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운이 올 때마다 관인상생이냐 제극인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인성이 일간을 원활하게 생했느냐 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극인을 당해갖고 아랫사람이 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밀려나는 스승, 아랫사람한테 밀려나는 상사, 부인한테 권한을 다 넘겨줘야 되는 남편, 그리고 나서 자기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성의 일관을 잘 생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나의 위험에, 나의 능력에 범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능력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첫 해가 10년이고 두 번째가 20년, 그리고 세 번째 인성운이 들어오면 30년 되니까 그 30년 후에는 내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그걸 이제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정도 인성운을 30년 정도를 거치고 나면은 나는 굉장히 이제 노련한 전문가, 장인, 달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인성운이 몇 살 때 들어오는지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성에 대한 능력 체크와 비겁에 대한 능력 체크가 달라요. 다르죠? 인성에 대한 체크는 상하적 체크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나 이거를 잘 봐야 되고, 비겁에 대한 체크는 좌우적인 체크죠. 인간관계에 대한 체크이기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실력의 체크와 인간관계의 체크가 다르다. 일간이 인성에게 생을 원활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인성이 관의 생활을 받지 않고 오행의 상생 상극식에 의한 생활가 이루어지면은, 오행의 상생 상극은 육신의 상생 상극이죠. 오행의 상생 상극은 항상 그 사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적 능력, 그렇죠? 개인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관이 인을 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 능력과 지위적 능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행으로 상생상극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 직업적인 실력이 얼마만큼, 업무 수행 능력이 얼마만큼 뛰어나냐를 보는 거고, 관이 인을 생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관의 생을 받지 않은 인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위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관의 생을 받지 않은 인성도 실력은 있는 거잖아요. 인성이 일간을 잘 생각하면 실력은 인정받아요. 받는데 장인이 될 수 있고 달인도 될 수 있고 전문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위는 안 올라가요. 지위까지 올라가고 권한까지 올라가려면 관의 생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금수, 이 수는 지식이고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금이 관이 아니라, 수가 인성이 아니라 다른 거라면, 이게 가령 뭐 식상이고 이게 일간이나 비겁이라면 이거는 지위하고는 관련이 없죠. 실력과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적 능력은 항상 오행으로 보는 것이고, 관과 인의 관계는 그 사람의 지위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한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먼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고 나서 그 오행이 관이냐 아니냐, 관의 생을 받았으면 지위나 통솔권이나 허가권까지 받는 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육신으로만 잘 돼도 안 되고 오행으로만 잘 돼도 안 되는 거죠. 오행으로 검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 검증을, 자질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고, 육신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지위의 높낮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관인상생은 잘 되는데, 관인은 잘 생하는데 오행으로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지위의 높낮이는 작은 조직에서 그냥 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개수다, 근데 이게 일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이 상생을, 금생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직업적 능력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토생금까지 받았다. 토생금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지휘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갖추면 가장 좋아요. 금생수, 토생금.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받거나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거나 수생목, 목생화 받거나 이렇게 항상 생이 되면은 가장 좋죠. 그러면 계수일간이 금의 상생을 받으려면은 춘절에는 신금, 하절에는 경금 이거 다 아시잖아요. 추절에도 경신금이 금생수를 하죠. 금생수는 다 잘해요. 동절에는 화가 있어야 금생수를 해요.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계수가 춘절이면 춘분까지가 춘절이잖아요. 만약 이 춘분까지 신금으로 금생수하지 않고 경금으로 금생수했다 그러면은 이 좀 위험하긴 하죠. 그렇지만 상생을 받은 거는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춘절에는 신금으로 금생수하라고 그랬는데 경금으로 금생수하게 되면 제극인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아랫사람이 나보다가 직업적 능력이나 정밀도가 더 낫다는 얘기 있어요. 경금으로 금생수했다는 그 사람의 어떤 어떤 실력의 깊이가 아니고 그건 어떤 그 지위의 높낮이가 되는 거예요. 관의 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급이 높으니까 경금으로 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거 계급은 내가 더 높아요. 더 높지만은 전문성은 신금으로 받은 금생수 받은 사람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러면 나는 지위는 높고 능력은 없으니까 밑에 직원들을 능력 있는 직원들을 둬야 되겠죠. 그러면 인성이 일간을 잘 생하는데 실력은 자기가 월등한데 그 인성이 관이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도 지위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한이 어떤가도 생각을 해줘요. 능력은 최고인데 능력은 장인인데 기득권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제야의 인사라고